여러분들 22학년도 수능 쌤하고 보겠습니다. 현재 예비 고3 친구들도 그렇고 예비 고2 친구들도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면 되는지 이 접근법 같은 것들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길 바래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8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5x하고 y꼴 x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x 이꼴 k가 이등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x제곱 마이너스 5x를 그려보시면은 0과 5에서 이렇게 x축하고 만나죠. 그다음 y꼴 x는 이렇게 지나니까 이 교점의 좌표 x좌표가 6이 됩니다. 그런데 x 이꼴 k가 2등분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자, 이렇게 직선하고 만나는 이차함수는, 자,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이 평균 변화라고 이 직선의 기울기하고 미분 계수가 같은 요 접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가 바로 이 1차함수를 g라고 했을 때 이 f-g의 대칭축이 바로 이 지점이 됩니다. 이 지점. 자, 그러면은 이 x제곱 마이너스 5x를 미분해 보시면 2x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게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 1이니까 는 1 했을 때 x는 3이 나오게 됩니다. 즉, 이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이 x좌표가 바로 3이 되는 거고, 여기가 바로 이등분점이라는 거죠. 선생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라고 하면 이 f-g라는 걸 한번 그려보시면 0에서 6에서 x축하고 만나게 되고 이렇게 새로운 이차함수가 그려지게 되는데, 이 아이가 바로 f-g고 평균 변화율을 만족하는 3이 바로 대칭축이 되겠다. 자, 이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누구나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적분을 해도 됩니다만 이렇게 보시는 게 이차함수의 대칭성을 잘 활용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직선 y = 2x 플러스 기울기가 2네요. 그 다음에 지수함수 두 개가 나와 있고 이 그래프하고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할 때 PQ는 루트 5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 기울기가 2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2라고 하는 거는 A, B라고 한번 잡아볼게. A, B라고 잡아놓고 이 실제 길이가 루트 5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사실 A 플러스 1, B 플러스 2라는 거 알아. 왜? 기울기가 2기 때문에 한 칸 증가할 때 두 칸 올라가야 되거든. 그래야 딱 루트가 떨어지거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식으로 할 것 같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 아이 좌표를 A 플러스 T, B 플러스 2T라고 잡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실제 길이가 루트 5가 되기 위해서는 T제곱 더하기 4T제곱이 루트 5다. 따라서 5T제곱이 5가 될 것이고 T는 1이 되겠죠.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1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주어져 있는 이 식에다가 대입만 하면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대입을 해보시면, 자, b는 3분의 2에 a 플러스 3 더하기 1이라고 나와 있고,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시면 b 플러스 2는 3분의 2에 a 플러스 1 플러스 3분의 8이라고 나와 있겠네요. 그죠? a 플러스 2네요. a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거니까 a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b에다가 이 식을 대입해 버리시면은 3분의 2에 a 플러스 세제곱 더하기 3은 3분의 2에 a 플러스 2 더하기 3분의 8이니까 이 3분의 8 자체가 이 지수가 지금 a 플러스 2니까 여기 a 플러스 3이죠. 그럼 이걸 2로 낮춰주고 3분의 1을 바깥으로 하나 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다가 넘겨주고 3분의 8을 이항을 해주면은 결론적으로 3분의 1이 3분의 1에 3분의 2에 a 플러스 제곱이 나온다. 따라서, 자, 이 좌변과 우변이 이렇게 소거가 되면은 1은 3분의 2에 a 플러스 제곱이 나오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다, b는 3분의 5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k값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직선에다가 y는 2x 플러스 k라고 하는 직선에 집어넣어 버리면은 3분의 5는 마이너스 4 더하기 k, 따라서 k는 3분의 17입니다 라고 답을 내줄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10번 한번 보시면은 3차함수 fx가 y = fx 위의 점 0,0에서의 접선이 있고요. 다시 말하면 일단 이걸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f형은 0이겠구나. 그 다음에
그 곡선 y는 xfx 위의 점 1,1라 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1, f1이 2가 되겠구나. 다시 말하면 f1은 2겠구나. 여기서의 접선이 일치한대. 자, 여러분들 접선이 일치한다는 거는 f'0이 곡선 y는 fx 위의 점 0,0이라고 하는 이 직선이 1,2를 지난다라고 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접선이 여기서 접선하고 같은 거니까 어떤 접선이 1,2를 지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f'0이 0,0도 지나고 1,2도 지나니까 이게 2가 나오는 거예요. 2가. 그 다음에 이에 xfx를 미분 계수를 따지기 위해서 xfx를 미분하면은 fx 더하기 xf'x겠죠?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f1 더하기 f'1 얘도 결국 2가 되겠다. 근데 문제에 의하면 f1은 2라고 했기 때문에 없어지고 나면 f'1은 0이구나 이렇게까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놓고 3차 함수고 f'1을 구하래요. 거의 얼추 구했습니다. 자, fx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fx는 보시면은 f0은 0이니까 x의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얻어낸 f1은 2다를 통해서 첫 번째 식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미분 계수들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fx를 미분해 봅시다. f'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더하기 2ax 제곱 더하기 bx가 될 거예요. 거기에 f'0이 2라고 했기 때문에 이 c가 2로 빠져버리네. 0, 0, 0, 0, 0, 0, 0, 0 빠져버리니까 c가 2가 되고 c가 2가 돼버리면 여기에 또 2를 처리해버리면 a 더하기 b는 또 0이 될 거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1이 0이라 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다가 다시 1을 한번 집어넣읍시다. 집어넣어 보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2a 더하기 b 더하기 2가 0이 되겠다. 다시 말하면 3a 더하기 2b가 마이너스 2인 상황이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a하고 b는 부호가 반대인 걸 알고 있고 그럼 a가 마이너스 2가 되고 b는 2가 되겠네요.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f'이니까 f'만 구하겠습니다. f'은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 빼기 4x 제곱 더하기 2x니까 여기에 2를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8 더하기 4 2 마이너스 16 더하기 4 따라서 자, 여기서 계산 실수가 있었네요. 2를 대입하시면은 6이 되니까 여기가 6이 되고 마이너스 8이 되고 14. 자, 죄송합니다. 계산 실수가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1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탄젠트 양수 a에 대해서 자, a는 양수이고요. 자, 집합이 이렇게 정의역이 이런 상황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는데 자, 이게 왜 집합이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탄젠트 a분의 파이 x의 주기가 a죠. a분의 파이 분의 파이니까요. 주기가 a입니다. 주기가 a라는 말은 2분의 a에서 점근선이 나온단 말입니다. 2분의 1 풀마 na에서 점근선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요 마이너스 2분의 2하고 여기 2분의 a가 점근선 빼주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냥 그런 뜻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점근, 최초의 마이너스 점근, 우리가 일반적인 탄젠트로 따지면은 마치 이게 어떤 식이냐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x는 파이까지 따질 건데 그 중에서 x는 2분의 파이 제외하고 생각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라고. 비슷한 거라고. 자,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함수 fx의 그래프 위에 점 3점이 있는데 이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함수하고 다시 만나는 점 중에서 a가 아닌 점을 c라고 하시고요.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야. 그때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하래.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 자,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파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란 말이야. 한 주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a인 거야. 이게 정삼각형이잖아. 그럼 이게 60도지. 그럼 얘도 60도지. 그럼 얘도 60도지.
왜 60도고 60도고 얘네는 지금 x축하고 평행한다 했으니까 얘도 60도고 얘도 60도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개는 닮음이고 닮음인 정삼각형 두 개가 되겠네요. 바로 원점 대칭인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완벽하게 같아야겠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배를 갈라버리면 얘가 a면 얘는 2분의 a가 될 거고 얘는 4분의 a가 될 겁니다. 자, 끝났습니다. 이 b의 좌표는 4분의 a, 4분의 a 탄젠트 60이니까 루트 3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죠. 자, 4분의 a 탄젠트 60을 한 겁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4분의 a 루트 3은 탄젠트 a분의 파이의 4분의 a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A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니까 a는 3분의 4 루트 3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킨대요. 자, 함수 fx의 최대가 1이고 최소가 0이고 어쩌고를 계산하시오. 자, 여러분들 이게 얼핏 보면 어려워 보이는데 고등학교 1학년 문제죠. 고등학교 1학년에서 뭘 배웠냐면은, 자, 이런 식이 나오면 인수분해를 먼저 해줘야죠. 자, 주어져 있는 준식을 fx의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fx-1,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x 제곱 묶으면 fx-1이 되겠죠. 자, 그래서 fx-1을 공통인수로서 인수분해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fx, 자, 합차니까 마이너스 x, fx 플러스 x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0이 되기 위해서는 얘 또는 얘가 돼야겠죠. 그런데 함수가 최대가 1이고 최소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세 가지의 함수를 선생님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fx는 1이거나 fx는 x이거나 fx는 마이너스 x여야 하는데, 이게 동시에 하면 딱 같은 하나의 좌표 체계에다가 그려버리시면은 fx 이퀄 1은 이런 상수함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x 이퀄 x, fx 이퀄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최대가 1이고 최소가 0이고 이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되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들 예상하셨겠지만 그림이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야지만 항상 최대가 1이면서 최소는 0이고 모든 실수에서 이 모양을 유지할 수가 있겠다. 자, 얘는 1이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따라서 f-3분의 4는 여기니까 얘는 1이 될 거고요. f0은 0이고요. f2분의 1은 y = x를 따르니까 2분의 1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2분의 3이다. 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충분히 공부했으면은 아주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두 상수 a, b에 대해서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는데 a, log 2의 a, b, log 2의 b를 지나는 직선의 y절편하고, 자, 얘는 log 4x를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이 같대요. 근데 x좌표하고 y좌표가 같다니까 뭔가 또 이 log 2의 x, log 4의 x, 자, 이 친구 보시면은 얘가 2분의 1 log 2의 x잖아. 그러니까 뭔가 그런 어떤 두 배의 관계라든지 그런 걸 이용하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fx는 이렇게 새로운 함수를 정해져 있는데 그때 어떤 값을 주고 f1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선생님이 로그 함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로그 2의 x는, 자, 1,0을 지나면서 이렇게, 이게 로그 2의 x라고 해보신다면은 로그 4의 x는 밑이 1보다 더 큰 상황에서는 밑이 커지면은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눕습니다. 이게 로그 4의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a, fa가 있고, fa가 아니고요. a, log 4의 a와 log 2의 a가 있고요. b, log 4의 b와 log 2의 b가 있겠네요. 자, 근데 얘네끼리 지나는 직선이 있고 얘네끼리 지나는 직선이 있고 이 친구들끼리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의 y절편이 지금 같다. 자, 그림은 조금 이상해도 대충 봐주십시오. 그럴 때 뭔가를 구하라. 자, 여러분들 x축에 평행한 직선을 딱 그어버리고 이 값들을 여기서 이렇게 x축에 수직이게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뭐가 만들어지냐면 닮음이 만들어져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a고
이만큼의 좌표가 A고 이만큼의 좌표가 B잖아요. 다시 말하면 A 대 B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이 전체 이 길이도 A 대 B가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은 얘도 A 대 B가 나올 겁니다. 이 길이도. 그렇게 되면 얘도 A 대 B가 나오겠죠. A 대 B. 자, 끝났습니다. 자, 닮음을 이용하고 있네. 자, 다시 A 대 B는 A 대 B는 A 대 B는 A 대 B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로그 2의 A 마이너스 로그 4의 A 대 로그 2의 B 마이너스 로그 4의 B가 A 대 B이다. 이렇게 식을 한번 세워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로그 4의 A는 2분의 1의 로그 2의 A니까 이 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그 2의 B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2의 B니까 이 식을 먼저 계산해 주시면은 2분의 1 로그 2의 A가 될 것이고요. 이 식은 2분의 1 로그 2의 B가 되겠죠. 자, 따라서 2분의 1, 자,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해주시면 2분의 1 A 로그 2의 B는 2분의 1 B의 로그 2의 A가 될 것이고, 2분의 1이 없어지면 진수의 지수로 올리겠습니다. 밑이 똑같으니까 진수끼리만 비교를 해주시면 B의 A제곱이 A의 B제곱이랑 같더라.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x는 문제에서 a의 bx 더하기 b의 ax라고 정의 내렸고 f1은 40이라고 했거든요. 자, 따라서 a의 b제곱 더하기 b의 a제곱이 40이더라. 근데 그게 같으니까 각각이 20씩 같겠더라. 자, 그런 상황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f2니까 f2는 a의 b의 제곱 더하기 b의 a의 제곱, 다시 말하면 800이 나오겠네요.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이거를 그냥 직관적으로 딱 보지 마시고 그냥 좌표가 같으니까 같은 x좌표에서 쭉쭉 내려보면은 y절편이 같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을, y절편이 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직선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여기서 쫙 만들어버리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럼 닮음이 A 대 B는 A 대 B는 A 대 B는 밑변 A 대 B 이렇게 닮음이 성립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T가 우상수 AB에 대해서 위치에 대한 함수가 3차 함수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조심해야 될 부분으로 좀 약간 딱 위화감이 느껴지는 거는 A와 B의 부호나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0과 1 사이에 이 아이의 X절편인 마이너스 A분의 B가 뭐 음수인지 양수인지도 모르겠고 얘가 여기 바깥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바깥에 빠져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3차 함수 그래프를 좀 그려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T라고 하는 X축이 있으면 Y축에다가 위치인 XT를 깔 것인데 이 그래프가 0과 1은 무조건 지나는 건데 A하고 B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바깥에 있을 때는 이 그래프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예를 들어 이렇게 지날 수도 있을 것이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날 수도 있을 거고, 이거는 이제 뭐 문제마다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겠네요. 뭐 이런 거 가능할 수도 있고 이건 이제 같은 개형인 거죠. 자, 두 번째는 또 뭐가 되냐면은 0과 1 사이에 마이너스 A분의 B가 이렇게 안에 기어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모양도 가능하겠다. XT가 뭐 대충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P에서의 시각 T에서의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절대값 VT, 이건 이동거리 0에서 1까지 이 T라고 하는 이 점이 이동한 거리가 2가 되게 하래요. 2가 되게 하래.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XT 그래프에서 최대값 빡 찍고 0에서 1까지 진행되는 동안 최대값 딱 찍고 다시 최대값에서 0 초기 위치까지 내려온 이 거리가 2라는 뜻이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온 이 거리가 지금 2라는 거겠죠. 자, 어찌됐든 이 그림이든 이 그림이든 유형이 다르니까 문제도 두 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첫 번째 0에서 1까지 VT, DT는 0이냐. 자, 이거는 뭐냐, 0초하고 1초하고 위치의 변화량이 0이냐. 다시 말하면 처음과 움직이기 전 0초에서의 위치와 1초까지 움직이고 나서의 위치의 변화량이 0이라는 거는 처음 위치를 돌아왔냐는 거예요. 이거는 XT 그래프의 Y 데이터를 읽어주면 되겠죠. 자, 이 그림이면 보세요. 이 그림이어도 0이라면 그대로 0이야. 1초 후에 무조건 0이잖아. 올라갔다 내려올 거 아니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갔다 올라오든 처음 위치하고 똑같죠. 1초에서의 위치가.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0초와 1초에서의 위치가 똑같죠. 그냥 기억은 항상 참이다. 자, 그 다음에 절대값 XT. 절대값 XT가 나오는 이유는 지금 보시면 이런 거 음수일 때를 그냥 생각하지 말고 하나만 보라는 거죠. 하나만. 절대값 XT가 1보다 큰 T1이 열린 구간에 존재하느냐. 자, 다시 말하면 이 Y값이 1보다 큰 값이 존재할 수 있느냐. 자,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왔다 갔다가 2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얘 같은 경우라면은, 자, 이 그림 대표적으로 요 있는 이 별표 그림하고 이 동그라미 그림을 선생님이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별표 그림, 여기 값이 모른다 쳐. K라고 쳐. K라고 칩시다. 그럼 이 그림이라면 절대값 VT, 지금 이 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K 찍고 다시 움직이는 거리니까 K 찍는 게 2가 돼야 된다는 거니까 K는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겠네요. 그죠?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 극대값을 선생님이 K라고 하고 이 극소값을 선생님이 마이너스 L이라고 할게. 그런데 이동 거리를 따지기 위해서는 이 K에다가 이 L을 더해서 그게 2가 되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K 더하기 L이 1이 되면 되는 건데, K 더하기 L이라고 하는 거는 이 높이에다가 이 높이를 더한 게 1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게 1.5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K, L 값은 길이기 때문에 이게 음수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럼 K가 예를 들어 1보다 큰 게 있냐는 거니까 K가 선생님 1.5고 이게 0.5가 되면 마이너스 0.5가 되면 되지 않나요? 이게 자체가 안 된다고. 내가 맨 처음에 잡기를 이 좌표가 마이너스 L이면 이 높이 자체는 이 L이다. 그래서 L은 무조건 양수값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K가 K하고 L이 더해서 1이 돼야 되는데 1보다 큰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 말인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0과 1에서 모든 t에 대해서 xt가 1보다 작으면 요거 얘기하는 거네. 요거 얘기. 자, 디귿은 이 동그라미 얘기해 주는 거네요. 요거 1보다 작으면 xt2가 0인 t2가 0과 1 사이에 존재하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0과 1 사이에 이렇게 근 x축하고 만나는 이 t2라고 하는 이 근이 존재합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a분의 b가 이렇게 사이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바로 절대값 xt가 1보다 작은 모양이었던 거죠. 그래서 디귿도 참이라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5번은 그냥 이 각이 이게 막 그냥 약간 독해 능력 같은 거예요. 독해. 응? 그렇게 어렵지 않아. 여기서 선생님이 이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거는 그냥 방법만 말해주고 넘어갈게요. 뭐 딱히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가 K라고 문제 주어지고 여기도 K라 주어져. 그리고 여기가 2루트 2K라고 주어져. 얘가 2분의 세타 원인가? 이렇게 주어지고 여기도 2분의 세타 원인가 주어져요. 자, 이거는 왜 당연히 같은 이유가 현의 길이가, 자, 왜 그런지 보시면은 이게 세타 원이면 얘가 2분의 세타 원인 이유는 원주각이기 때문이고, 지금 현의 길이가 똑같은 상황에서는 이 중심각이 같을 수밖에 없고, 그때의 이 BC에 대한 원주각 역시 2분의 세타 원이다. 그래서 문제 쭈루룩 읽어 가시면서 코사인 법칙 한번 쓰시고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5번이 그냥 이렇게 4점짜리 객관식의 마지막 4점짜리로 나와 있는 이유는 선생님이 볼 때 그냥 길어서야. 길어서 쫄면 안 돼. 읽어보시면은 뭐 딱히 내용은 없는데 쫄아버리면 이 문제를 풀기가 되게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다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20번.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어쩌고 저쩌고를 구하시오. 자, 첫 번째, 닫힌 구간 0에서 1까지 fx는 x이다. 자, 특정 구간에서는 함수가 확정되게 주어졌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상수, 어떤이라고 하는 명제는 그런 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0보다 큰 어떤 실수에서는 f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fxx는 ax 플러스 b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a, b에 들어가면 이 범위에서 항등식이 된다. 항등식이 된다는 거는 좌변 우변을 미분도 할 수 있고요. 뭐 적분도 할 수 있고요. 뭐 조작이 가능하다. 어떠한 실수 변화에 대해서 조작이 가능하다는 게 항등식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뭔가 느낌이 오는지 모르겠는데 x 플러스 1을 주고 지금 0에서 1을 주고 1에서 2에서 적분을 물어본다는 거는 이게 자체로 약간 힌트야. 0, 1? x 플러스 1? 그럼 내가 0, 1 f를 01 fx 플러스 1 dx를 이용하면은 이거 내가 한 칸 줄이고 한 칸씩 늘려버리면 이 모양 만들 수 있겠네. 약간 이런 것들이 이 숫자에 대한 감각인데 문제를 공부를 많이 하면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선생님은 이거 보자마자 그게 느껴진다고. 자, 항등식이라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게 일단 확정적인 건 f0은 0이고 f1은 1인 거죠. 그죠?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좌변 우변에 첫 번째로 x에다가 0을 한번 대입해 볼게. 왜냐면 결국 내가 인테그랄을 찾으려면 fx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0을 집어넣어 버리시면은 f1은 b가 되겠다. 그럼 이게 b가 1이 된다. 그러면은 이게 b가 1이겠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같은 걸 찾아내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좌변 우변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fx 플러스 1이 미분되면 f 프라임 x 플러스 1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xf 프라임 x가 a더라.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시 0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왜? f0은 0이라고 했으니 이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f 프라임 1은 0 돼서 a더라. 근데 당연히 0과 1에서는 fx는 x이기 때문에 미분 계수가 1이겠죠. 그래서 a도 1이구나 찾아낸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f의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까지 찾아낼 수 있게 되겠고요. 지금 우리가 구하기 위한 것은 60에다가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fx dx를 계산해야 되는 건데 선생님이 이 모양을 이용하겠다. 왜냐하면 이 식을 이용하시면은 f의 x 플러스 1은 xfx의 더하기 x 더하기 1이거든요. 근데 이게 힌트야. 왜? 우리가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 함수는 fx가 닫힌 구간 0과 1에서는 이게 x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이 이거를 다 같이 이게 항등식이니까 0과 1에서 0에서 1까지 이 주어진 함수들을 적분해 볼게요. 적분해 버리시면은 0에서 1까지는 fx가 x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딱 처리해 보면서 제곱을 해버리시면 0에서 1까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dx가 될 거고, 자, 보시는 것처럼 x 플러스 1, 0, 1, 내가 이 식을 평행이동, 정적분인 상태로 평행이동을 해버리면 x 플러스 1이니까 x축으로 플러스 한 칸 이동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1에서 2까지 들어간다. 그래서 이 식이 결국 내가 구해야 되는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이 되겠더라. 그래서 거기에 60배를 해준 게 답이 되는 거죠. 여기에 60배를 따라서 20 더하기 30 더하기 60. 답은 110이더라. 이렇게 깔끔하게 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1번 한번 볼게요. 21번 보시면 수열 AN에 대해서 절대값 A1이 2라고 그랬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수열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것은 등비수열이네. 그러니까 절대값 A1과 절대값 A2와 절대값 A3 뭐 이런 것들끼리는 등비다 이 말이에요. 첫째 항이 2고요. 그러면 2의 제곱이 되고 2의 세제곱이 가는 뭐 이런 등비수열이다. 절대값이라 해가지고 겁먹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런데 절대값은 그럼 원래 A에는 부호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 n이 1부터 10까지 an이 마이너스 14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숫자에 대한 감각인데 2, 4, 8, 16, 땡땡땡 2의 9제곱, 2의 10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봤어요? 2의
이 등비수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다 더해봐. 다 더하면 자 2-1의 첫째 항이고 항이 9개니까 이게 2의 10제곱 마이너스 2야. 첫 항부터 이 끝항까지 다 더해도 2의 10제곱이 안 돼. 그런데 이 마이너스 14가 나오려면은 얘를 다 더해봐. 일단 상세는 적당한 절충을 해서 상쇄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 게 2의 10제곱 마이너스 2라면 얘네는 알고 보니까 이게 절대값 a10이니까 그냥 a10은 마이너스 2의 10제곱이더라. 이렇게 줘버리면 되잖아. 그럼 얘네가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2가 남을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마이너스 14까지 해야 되거든요. 지금 뭐가 부족하냐면 마이너스 12가 부족해.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앞에서 12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이거는 합이란 말이야. 응? 첫 번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 합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앞에 이 6 보세요. 6. 2하고 4. 2하고 4가 빠져버리면 맨 처음에 더할 때 절대값 A3에서부터 절대값 A9까지의 합은 2의 10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6이 빠진 거니까 빼기 6이 빠졌을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 2의 마이너스 2의 10제곱이 만났으면은 얘네하고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8이 남았겠죠. 근데 애초에 얘네가 마이너스였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여기 바깥에 또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이 A1과 A2가 둘 다 마이너스라면 여기서 마이너스 6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얘네가 만나면 마이너스 14가 깔끔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찾고 있는 거 찾았습니다. 무슨 상황이냐? A1과 A2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고 A3에서부터 A9까지는 플러스 2의 세제곱부터 플러스 2의 9제곱까지고 A10은 다시 마이너스 2의 10제곱인 이러한 수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항부터 9번째 항까지의 홀수항의 합은요. 마이너스 2 더하기 자 이건 A1이고 A3에서부터는 8부터인 공비가 자 R제곱이니까 공비가 4짜리인 등비수열의 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1에 8에 4에 4제곱 마이너스 1. 자 4개니까요. 그래서 3분의 8에 4의 4제곱은 16의 제곱 256에다가 1 빼니까 255가 될 거고요. 거기에 마이너스 2가 처리되면 되겠죠. 자 따라서 자 이 5하고 5하고 2는 보시면 알겠지만 합이 10이라서 3의 배수입니다. 그럼 8 곱하기 85 8 곱하기 85 빼기 2 해서 바로 40, 88, 64 빼기 2 해서 678이라고 하는 답을 낼 수 있겠네요. 자, 좀 까다로울 수 있는 이 규칙이 보이지 않으면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집중을 해서 앞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합이 저기 있는 2의 10제곱을 없애면서 마이너스 14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2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최고차항 계수가 2분의 1인 3차함수 fx가 있고 실수 t에 대해서 방정식 f'(x) 이꼴 0. 자, 그러니까 프라임이 0이 돼.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것이 닫힌 구간 t에서 t 플러스 2까지 이 두 칸 사이에서 실근의 개수. 그러니까 f 입장에서는 미분계수가 0인 점이 이 구간 내에서 몇 개 있느냐 이런 걸 따지겠다는 거죠. 그런데 GT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T라고 하는 것이 A보다 조금 클 때로 갈 때 GT하고 조금 작을 때로 갈 때 GT는 항상 이보다 작거나 같다 합이 뭐 이런 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나 조건이 엄청나게 힌트인데 그 실근의 개수는 지금 2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그냥 극값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극값의 개수. 왜냐면 3차 함수잖아. 3차 함수 그래프 그릴 줄 알죠? 이렇게 이건 한 개밖에 없는 거야. 3중근일 때 한 개. 한 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거 없는 형태죠. 그 다음에 실근의 F'이 두 개인 구간은 이런 애초부터 이런 그림이었다는 거지. 누가? fx가. 처음부터 F'이 0이 되는 실근의 개수가 GT인데 그게 두 개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 그림은 탈락시켜라. 우리는 이 그림을 따지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선생님한테는. 그리고 어떨 때는 1이다.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면
자, 왜 그럴 수 있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분의 1 x세제곱 어쩌고인 이상 올라가는 함수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특정 구간에서는 이게 t에서 이게 지금 t 값이란 말이야. 이게 지금 t 값이야. t 값. f1이. f1도 숫자일 거 아니야. f도 f1과 f4도 어떤 계산된 숫자일 거 아니야. 그걸 t 값으로 g에다 집어넣으면 두 개가 나온다는 거는 딱 두 칸 차이 난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따지고자 하는 범위는 t 값이 들어가면 그것보다 큰 두 칸이야. 그것보다 큰 두 칸. 응? 만약에 여러분들 t가 여기 있어 봐. 그리고 t 플러스 2가 여기 있어 보세요. t 플러스 2가 여기. 그러면 어때? 여기가 t라면 t에서부터 t 플러스 2칸, 딱 두 칸까지 그 값 몇 개 있습니까? 아, 딱 두 개 있네. 그러면은 잘 성립하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이 얘네가 혹시 t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나요? t가 이렇게? 만약에 두 칸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3차 함수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모르는 거야. 이게 예를 들어 이게 1이고 이게 10일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10칸 벌어져 있으면 내가 어떤 구간을 두 칸짜리를 잡아버리면 뭐 이런 식으로 담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가 담길 수가 없겠지. 왜? 두 개가 나오려면 극대하고 극소를 극대하고 극소를 구간에서 포함을 시켜버려야 두 개가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너무 크게 벌어져 있어 버리면 이 두 개를 포함시킬 수가 없잖아. 해당 구간. 우리가 지금 GT라고 하는 거는 딱 T에서부터 T 플러스 2까지로 구간이 픽스가 되어 있는데, 함수가 이렇게 너무 벌어져 있는 형태라면 이런 그림은 있을 수가 없다. 두 개가 존재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극값이 두 개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너무 넓어버리면 여러분들 여기 극대고 극소가 있는데 t가 여기 있고 t 플러스 2가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형태야. 예를 들면 뭐 여기가 뭐 0이고 1이고 이렇게 한 칸 정도 차이 나는, 그럼 두 칸은 이렇게 충분히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이 가조건을 또 성립 안 해요. 왜?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가 2보다 작다라 했거든요. 자, 예를 들어 그러면은 모든 실수에서 지금 가조건에서 리미트 t가 a 플러스로 할 때 gt하고 t가 a 마이너스로 할 때 gt가 지금 합이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런 그림이 된다면 a 값이 여기 있다 딱 쳐볼게. 그러면 a 플러스 2는 어디야? a가 딱 이게 t 값일 거 아니야. t 값. 이 gt의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t가 만약에 a가 여기 있어버리면 a 플러스 2는 그거보다 두 칸 큰 이렇게 잡힐 거고, 자, t 값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다가온다는 쳐볼게. 그러면 항상 이 구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gt는 두 개가 돼요. 그 다음에 a보다 작은 구간에서 와버린다 해도 역시 극대극소 두 개 포함해서 얘 두 개 내서 합이 4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 안 된다고. 이렇게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도 안 된다고. 그럼 내가 찾고 있는 건 이 그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은 왜 되느냐? a가 예를 들어 t보다 조금 큰 이렇게 a가 여기 있다 쳐볼게. 그러면 a 플러스 2는 이렇게 오겠죠. 자, 극대, 극소, 극값 몇 개 포함합니까? 하나 포함하죠. a가 t보다 이런 모양이어봐. 이런 모양이어봐. 그러면은 이 모양에서는 몇 개 포함합니까? 하나 포함하죠. 두 개네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만약에 여기가 딱 두 칸 차이 나는 이런 경우라면은 이게 알파고 이게 예를 들어 알파 플러스 2라면 t를 어떤 방식으로 잡아서 선생님이 그 값의 개수를 따진다고 해도 하나 또는 0개밖에 안 담겨. 그렇기 때문에 두 개보다 작거나 같다 가라는 조건이 성립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찾아낸 거야. 지금 여기까지 뭘 찾아낸 거냐면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아, 여기가 a면 여기가 a 플러스 2 차이 나는 두 칸 차이 나는 애구나.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나 조건에서 g의 f1이 g의 f4가 2다. 자, 이 2라는 게 굉장히 오늘 핵심적인데, 2다라고 하는 거는 g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어떤 값이 딱 대입되면 걔부터 두 칸 큰 것까지의 극값을 카운팅하는 기계라 보시면 돼. 근데 F1과 F4가 2라는 거는 얘도 지금 F1이고 얘도 지금 F4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도 지금
F1이 계산된 결과물이 A가 나오고 F4가 계산된 결과물이 A가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근데 1하고 4가 또 보시면 알겠지만 3칸 차이 나잖아요. 3칸. 함수값이 자, 이것만 써보면 함수값이 똑같은데 그것이 A로서 똑같은데 3칸 차이 난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2칸 차이 나잖아. 2칸. 너무 많이 한 거 아닙니까? 3차함수 비율 관계. 이게 2칸이면 얘는 몇 칸이에요? 이게 1칸이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이 자체가 여기가 바로 A가 될 수 있겠다. 여기가. 이 함수값이. 여기가 A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얘가 1이 될 수 있고, 이 지점이 4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1을 집어넣은 이 F1, 여기가 바로 F1이 될 수 있는 거고, F1은 그게 바로 A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A를 여기다 다시 가져온 거죠. 그러면은 1하고 A가 같을 때는 A는 F1이기도 하는 거니까, 따라서 A는 1일 때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때는 1일 때. 그리고 여기가 4일 때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즉, 첫 번째 내가 얻어낸 그림은 요런 그림인 거죠, 여러분들. 1이고 여기가 4인데 이 함수값이 1인 상황이야. 따라서 2분의 1에 x 1에서 지금 중근을 가지죠. x제곱에 x-4 더하기 1 이게 fx인 상황이고, 또 두 번째로 가능한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3칸 차이 나는 건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딱 이렇게 여기가 4가 될 것이고 여기가 1이 돼서 그 값이 f1이면서 b인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b가 여기 깔려버리면 되는 거잖아. 왜냐면 보시면 알겠지만은 4에서 1에서 함수값이 b로 일정하고 그 b가 극대가 딱 돼버리면 거기서부터 2칸 차이 나는 그 극대 극소의 개수를 카운팅하면 딱 2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은 이런 그림도 된다.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1이 되는데 함수값이 다시 b가 되는 이 그림도 되겠다. 그럼 얘는 2분의 1에 x-1에 x-4의 제곱 플러스 b 이게 바로 fx가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아직 우리가 뭘 안 썼죠? 이 나의 두 번째 조건을 안 썼단 말이야. gf0은 1이다. 자, f0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되는지 한번 봐야 돼. f0 여기다가 f0 한번 대입해 볼게. f0은 2분의 1에 마이너스 1에 16 더하기 b니까 b-8이 나와. b-8이라고 하는 거는 이 b라고 하는 지점부터 8칸 떨어져 8칸이나 뒤로 가버린 거기서부터 다시 x축으로 갖고 와서 거기서부터 2칸 따지는 거야. b-8에서부터 b-6까지 따지는데 극대나 극소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무조건 빵이 돼야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1이라 그랬잖아. 그럼 이 그림이 안 된다는 거죠. 이 그림이 될 수가 없다. 그럼 무조건 뭐밖에 안 된다? 얘밖에 안 된다. 왜? 여기다 0 집어넣으면은 2분의 1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x제곱이 아니고 x-1의 제곱이네요. 쌤 실수. 자, 그럼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은 2분의 1에 마이너스 4 더하기 1이니까 요거 마이너스 2잖아. 그럼 합치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결국 f-1 따지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딱 그 값 한 개 포함하네. 이 문제에 잘 들어맞네. 내가 찾고 있는 거는 따라서 fx는 2분의 1에 x-1의 제곱에 x-4 더하기 1짜리였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여야 하는 f5는 2분의 1에 4의 제곱에 더하기 1이 되겠다. 그래서 9가 답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22번의 답이었습니다. 자, 문제가 상당히 조금 해석하기 난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부를 많이 하시고 수능 특강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하면은 충분히 정복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 합성함수 자체에 대한 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공통 과목에 대한 수학을 좀 풀어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수학하고 중학교 수학이 굉장히 간접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어지간히 공부해서는 안 되겠다. 열심히 공부해야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